입시 읽어주는 엄마 회의 시간인데 오늘 우리 주제를 잡은 게 의대 전문 어머니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블라인드가 시행되면서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학교별로. 그렇죠? 학교 유형별로 좀 입시가 많이 바뀌었는데 특목고 학생이 서울대 합격률이 더 높아지는 이른바 블라인드의 역설? 블라인드의 역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목고 학생이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서 일반고 학생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저 작년에도 약간 서울대가 특목고 학생은 조금 그 비중이 높아졌었거든요. 작년에가 그 블라인드 첫 해예요. 제가 올해가 두 번째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목고 학생, 그죠? 특목고 학생의 합격률이 높았다.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가 오히려 그 일반고 학생들에게 이제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슈가 된 게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경기 영재고 학생이 6개 의대를 다 합격한 거를 TV에 나왔죠. 그쵸. 유퀴즈? 여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돼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막 스타처럼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문제 제기가 뭐냐면 영재고에서 어떻게 의대를 육관왕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좀 블라인드 시행 이후에 영재고 과거 학생들이 오히려 의대 합격이 되게 많아졌다. 그래서 그게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더 강화하겠다 그랬어요. 의대 합격생 제재 방안이 나왔는데도 올해 의대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영재고 과거 의대 합격률이 상승했다.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그게 원래 작년에 이제 4월달에 영재학교 그 8개 영재학교 협의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해서 제재 방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이런 제재까지 하니까 의대에서 가기가 더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 방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부터 사실 얘기가 있었던 거긴 한데 이제 의대를 가겠다 하면 뭐 추천서 안 써준다, 상담 안 해준다, 뭐 상담을 안 해준다, 장학금 회수해준다,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사실 뭐 추천서 같은 경우는 뭐 추천서 없는 전형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장학금 회수는 뭐 의대 가겠다는 아이들은 뭐 그 정도 내겠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딱히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제일 커진 게 이제 생기부를 기존에는 영재 학교 아이들의 생기부는 원래 영재 교육기관에서 하는 생기부랑 일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생활기록부 투하고는 이제 그게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거를 이제 영재학교 아이들은 그대로 이제 대학에 집어넣으니까 딱 보면 이제 영재학교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교육과정이. 근데 이제 의대를 가겠다 하면 영재고에서 자기네들 그 생기부 말고 일반고에서 쓰는 생활기록부 2 그거를 제출을 하겠다. 네, 다 나와 있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점이 영재학교는 대학교처럼 이제 석사 등급이 안 나오고 학점제로 하기 때문에 AB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일반고 아이들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차를 다루는 그거 자체가 평가 체계가 다른 거지. 그렇게 다른 거 하고 그다음에 특목고에서 영재학교에서 쓰는 뭐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원래 영재학교에서 나오는 생기부는 그걸 다 쓸 수 있었는데 우리 생활기록부 2에는 그런 거 논문 이런 거는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이제 못 쓰게 돼 있는 생활기록부를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제재 방안을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제공을 해서 못 쓰게 하겠다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대학교에서는 이게 영재고구나라는 걸 오히려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과목을 보면 그렇죠. 과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영재고에서 하는 과목이랑 일반고에서 하는 과목 자체가 우선 틀리고,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재학교 아이들의 인원수 딱 보면 어. 영재학교 100명, 120명 120명 이런 거. 전교생이? 전교생이 전교생이. 120명. 그리고 막 창체 그러네. 활동의 일부는 공란 처리. 어. 이러면 너무. 영재학교에서 왔구나. 표가 상쾌하게 약간 표가 나지 않을까? 근데 네. 그런 거는 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아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영재학교인 경우에는 음. 학교 추천 전형만 집어넣 그 못 원서를 못하는 못 거지. 넣고 음. 특기자 전형, 뭐 음. 일반 전형, 음. 뭐 이런 것들은 다 넣을 수 있는 그쵸. 상황인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네. 영재고 중에서 한 과목만 좀 네. 이렇게 강화된 제재 방안으로 해서 이제 졸업을 유예시킨다.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는 이상 다른 7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제재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이제 의대를 보내고 싶다 하면은 크게 근데 이제 영재고에서 예를 들면 영재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네. 이제 의대를 갔어요. 그래 의대에 합격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한테도 그 뭐 등록금을 그 장학금을 다시 환수하죠. 하는데 네. 또 불구하고 나는 이거 다 토해내고 토해내도 상관없다. 그래도 나 앞으로 의대에 나는 가겠다. 비전을 보겠다. 나는 그렇구나. 의대로 가야겠다. 근데 사실 영재고 들어가서 이제 의대로 꿈이 바뀌는 경우 아이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인정은 또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거지. 면도 있죠. 그래서 얘가 생명 공부를 하다 보니 의사가 되어야 의사, 되겠다. 갑자기 그런 아이들도 있고 무조건 막 안 된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 자체가 이제 이공계 아이들을 육성한다는 방안으로 이제 했고 그쪽으로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대를 가는 거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해서 이게 생기부가 특화돼 있고 되게 좋은 약간 특별한 생기부? 근데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1단계로는 내신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영재고가 그쵸. 내신이 좋기가 네. 근데 보면은 영재고에서 그러니까 ABC 이렇게 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성적, 이수단위. 그런 게 1등급, 2등급 아니고 ABC로 하는데 90점 이상이면 A뿔, 뭐 85점 이상이면 뭐 절대평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만약에 4.3 만점이다 대학처럼 이제 어떤 학교가 4.3 만점이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의 이제 성적 그건 있나 봐요. 1등, 2등. 저희 애 친구도 보면은 영재고에서 1등 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도 같은 A여도 나름대로 등수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 이런 것 얘기도 같은데, 들어봤거든요. 그 뭐 민사고나 네. 외대부고나 뭐 영재고나 이런 좀 전국 단위 특별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전형으로 서류를 얻는데 그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그 학생들끼리의 그 서류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뭐 지금은 블라인드 평가한다 하니까 걔네들만 따로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한다. 모아서 이렇게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추측은 하겠죠. 대학이 뭐 이런 거 보고 얘는 어느 학교구나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글쎄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원래 그 블라인드 하려는 목적하고는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근데 블라인드 해도 학교 커리 보고 대충 하면 알 애들 것 다 같죠.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커리도 다르고 세특도 많이 다를까요? 세특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세특이 그리고 영재고 같은 경우도 제 생각은 약간 진로 활동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못 쓰지만 세특 쪽에서는 영재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많이 이렇게 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교과 과목도 교과과목도 많이 다르죠. 그리고 사실 세특에 쓸 수 있는 게 교과 과목에서 활동한 거랑 자기가 공부하고 거기서 더 알고 싶어하는 거를 애들이 연구해서 쓰고 이런 게 사실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영재고에서 했던 수업에서 하는 거니까 다 세특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서울대는 공대가 몇 명이에요?
서울대 공대가 서울대 공대가 약 1,800명? 그 정도 되죠. 정도 그런데 인문이 한 1,200명 전국에서 정도? 1,800명이잖아요. 뭐 공대 자연대 자연계열에 합해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터리얼 1,800명. 근데 뭐 예를 들면 경기 영재고나 서울 영재고는 120명? 네, 120명. 그러면은 사실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서울 영재고 들어가는 그건 거예요. 맞아.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경기 영재고 서울 영재고 네. 들어가는 게 인원이 더 적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학생들은 서울대급 학생들이 잘하는 서울대 애들이죠. 처음부터 거기서 잘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옛날엔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진짜 꼴찌 해도 어디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꼴찌하면 카이스트 간다. 카이스트가 갑자기 꼴찌하면 카이스트 간다. 그런 이런 말이 얘기, 있었죠. 그 정도로 훌륭한 애들이 많은데 사실 이번에 의대 입시 결과를 봐도 사실 살짝 문제되는 게 예전에는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간 아이들이 학교 커리로는 입시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정시로 많이 재수해서 간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의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수시 실적이 굉장히 놀랄 만큼 많아요.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뽑는 의대 인원 중에서 이제 영재고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그러니까 그냥 다 의대 말고 영재고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뭐 연대 같은 경우는 추천형 전형 자체는 아예 지원을 못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조사에 오셨던데. 네, 그것만 빼고 네. 뭐 논술은 아예 의대가 원래 없는 거고 활동 수용 자체는 70명이 이제 합격을 했어요. 최초하고 추합까지 해서 네. 그 중에서 영재학교 과거 아이들 출신이 34명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절반이야. 거의 절반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약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논술하고 활동 홀수가 15명인데 그 중에서 영재고 과거에 8명. 역시 50% 넘어요. 50% 넘죠. 50%가 넘고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전형이 따로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고에서 자기네들 추천 안 해준다 했으니까 추천을 못 쓰니까 아예 그거 빼고 학업부 수련이랑 계열적 합병이랑 했을 때 비율이 44%가 영재고 과거예요. 그러면은 방송에서 막 정말 그렇게 떠들고 그래서 절대 뭐 영재고 가고 학생들 의대에 가는 길을 막겠다라는 게 사실은 그냥 헛소리처럼 돼버린 거고. 현실적으로 나는 좀 대학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체에서 이제 제재 방안이 나오는 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자꾸 막으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나 학생이나 대학이나 의대를 가고자 하고 그런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한 이게 얼마나 될지는 실효가 사실, 진짜 실효가 모르겠어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이번 입시 결과 네, 정말 이게 우리가 요번 이제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했던 것도 이상하다 왜 영재고에서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이런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 이거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들도 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 입시가 그렇게 쉽지는 않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재고 들어간 거 자체도 이제 힘들 텐데. 사실 대단한 거죠. 거기서 또 의대를 가려고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근데 뭐 그거를 뭐. 그러면 이제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애가 꿈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16살, 17살이었는데 꿈이 이제 막 뭘 하고 싶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정도 생기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너는 이 길은 안 돼. 이러는 것도 사실 좀 이렇게 휴머니즘 입장에서는 안 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험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영재고를 의대까지 열어놓고 봤을 때 저는 이공계 갈 경우에는 영재고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의대를 생각한다. 그래도 가는 게 좋을까요? 도리적이나 뭐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의대를 조금 생각한다면은 영재고가 맞지는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입시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일반고가 유리해요? 아드님 이제 일반고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내신 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러니까 보면은 영재학교 간 친구들하고 일반고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성향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재고 아이들은 약간 천재끼도 있고 똘끼가 좀 있어요, 애들이.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머리도 좋으면서 아는 것도 많고, 깊게 뭔가를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 달라요. 깊이가 있는데 달라요. 걔네들이 달라요. 꼼꼼하게 내신 준비를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근데 것 수능이 같아요. 약하다고 들었어. 그렇죠. 수능이 약하다. 근데 또 걔 중에 영재고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천재라서. 그냥 잘하니까. 그냥 있지. 공부를 잘해서 수능까지도 잘하는 걔는 그냥 다 잘하는 애라서 걔는 열애고 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수능은 조금 약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수학,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국어, 영어는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친구들도 많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수, 과를 다 잘하는 그런 애가 있다는 거지, 아이들도 거기는. 있기는 하죠. 근데 아무래도 영재고 아이들의 특징이 수학에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고 와서 뭐 내신을 그 아이들이 더 꼼꼼하게 잡을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정말 천재성이 있고 정말 영재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영재고- 길을 찾아갈 것 같아요. 아무리 그쵸, 앞이 맞아. 험난하다 맞아, 하더라도 맞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뭐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천재성 맞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는 그쵸. 있겠어요. 천재성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자기가 글쎄, 일반고 요즘엔 근데 아무래도 블라인드 돼서 일반고 조금 내신 받기 쉬운 뭐 일반고를 좀 전략적으로 가서 내신을 열심히 해서 그걸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영재고가 좋으냐 일반고가 좋으냐는 그거는 나는 약간 의대 영재고 학생들이 그 의대는 면접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면접에 강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네, 같은 네. 경우 이제 공대나 뭐 자연계나 이쪽도 영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뽑히잖아요. 일반고 아이들이 1차 통과를 하더라도 면접에서 통과가 안 돼서 최종 합격이 맞아요. 안 되는 그걸 경우가 진짜 네. 구술 면접 굉장히 네.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목고 그리고 뭐 영재고뿐만이 아니라 자사고 아이들이 아이들 학교 자체에서 학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훈련했던 것 자체가 근데 봐봐요. 엄청 일반고 다른 같은 거예요. 경우에는 일반고는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뭐 대치동하고 뭐 이 지방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1.0인 학생들도 많고 정말 그 학교에서 독보적인 학생들이 어느 학교나 다 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다 의대 서류를 넣으면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다 그렇죠. 뽑을 수밖에 없는 서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최종 합격하느냐는 또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그 다음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 같은 면접이라든지. 면접이라는 그 뭐 구설 면접 들어가거나 하면 뭐 지방 아이들이 1.0이라 하더라도 걔네가 면접에서 그냥 뭐 인성 면접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신청 면접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좀 딸리는 거지. 맞아요. 특히 수학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면접은 이제 맞아요. 당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깊이 이제 있는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몇 단계 면접이잖아요. 뭐 최대 6단계 면접이라는 것까지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아드님이 6단계 면접이죠. 우리 애가 많이 그때 그랬던 것 애가 같아. 많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 틀려. MMI 면접 같은 경우는 방이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라서 방이 뭐 2개 이렇게 줄긴 했는데 예전에는 뭐 6개 이렇게 하면은 진짜 방 하나마다 15분 뭐 이렇게 하면 애가 탈탈 털리더라고요. 자기의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그러니 거 영재고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부에서 뭐 영재고 가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막겠다라는 거는 그냥 아닌 걸로 근데 갈 수 있는 걸로 정리 근데 하도록. 근데 막 의대를 막 권장하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의사가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우수하게 하면서 품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학을 연구하고. 발전하거나 연구하거나 맞아요. 이런 파트는 생명공학의 저는 발전. 영주고 학생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달라요, 확실하게. 음. 왜냐하면 우리 전부 다가 그러니까 다 일반 의사가 대부분 되겠지만 또 누군가는 의학적으로도 과학을 발전시켜서 바이오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굳이 왜 막아야 되는지 해봤자 0. 몇 프로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거고 영재는 거의 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모든 분야에서 영재 학생들을 막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마무리가 깔끔하게. 저는 그래서 서울대 입시가 좋은 게 다양하게 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지역 균형 전형, 그 다음에 또 배려 전형, 또 그 다음에 자사고 일반고 학생들, 영재고 학생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 분야에서 특별히 자기가 가고 싶은 학생은 그 분야를 가면 되고 그 외 학생들은 또 예를 들면 고시라든지 또는 뭐 벨리사라든지 또 기타 뭐 로스쿨이라든지 다양하게 가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전형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보는 서울대 입시가 참 좋은 것 같고 또 영재고 학생들이 굳이 왜 의대를 못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공학 쪽에 좀 더 지원을 더 많이 튼튼하게 해서 그들이 석박을 받았을 때 좀 더 의사와 동등한 그런 보수 체계를 좀 안정성 있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요즘엔 K의학 뭐 이런 거 네네, K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그 의학 계열이라고 그래서 옛날보다 굉장히 의사가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의사가 법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네네. 의사가 그냥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왜 체대를 가면 스포츠 선수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포츠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이 직업에 파생된 직업들이 되게 많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취직도 되게 잘 된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플러스 외교, 스포츠 플러스 뭐 비즈니스, 정치, 경영? 그죠 경영 이렇게 네. 이제 네. 연결해서 그런 학과들도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의학도 굉장히 단순한 어떤 환자 치료를 넘어서 맞아요. 굉장히 또 코로나가 좀 많이 촉발한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의학 그래서 다양하게 의학도 공학하고 지금 그 굉장히 이렇게 융합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공학?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발전. 맞아. 그래서 굉장히 의사도 근데 능력 있는 의사들은 오히려 이렇게 치료 안 하고 돈 많이 벌지 않아요. 연구하고 네.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의학자들이. 그래야 의학이 발전하니까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되게 오늘 주제가 우리가 이거 이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김정 쌤이 정리하셔서 기사를 기사화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회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